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하이머에서 만든 벤처 S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를 보기 위해서 독일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좋아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9년도에 원래 컨셉카로 발표됐던 차량입니다. 그때 당시 이름이 비전 벤처라는 차량이었는데, 그 비전 벤처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모터홈 시장에 큰 뉴스가 됐을 만큼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가 양산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제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산돼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베이스 차량을 벤츠 스프린터 차량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벤츠 스프린터가 319, 519 샤시가 들어오는데 이 차량은 벤츠 419 차량입니다. 190마력을 가지고 있고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최상위 차량답게 오토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트릭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축풍 어시스트, 그리고 10.25인치의 엠벅스 화면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최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유럽 모터홈을 잘 모르시겠지만 유럽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서 등급이 보통 나뉘는 편인데, 이게 운전면허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3.5톤 이하는 기본 운전면허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3.5톤 이하의 차량들이 보통 엔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좀 더 고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의 허용 중량은 4.1톤이라서 확실히 고급 차량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ecause you are from the press. Yeah. If you're a customer or from the press, Yeah. you can go to the other one. Other one, Yeah, that one. yeah. 아, There are not so many people there. 아, 오케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벤처 S 차량은 이번에 양산차가 공개된 차량인데, 공개되면서 상당한 또 논란이 됐던 것이 가격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22만 5천 유로인데 거의 3억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3억에 가까운 차라고 한다면 이즈만 앰비숍에 플레어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차량을 누가 3억 가까이 되는 차량을 구매할까,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차량을 3억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차량은 사실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하이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총 2명이 탈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이라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 이렇게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다 집어넣어서 양산할 수 있는 것은 1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이 저는 하이머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량이 왜 3억이 되는지 제 기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이 차량의 매력적인 이 에어 텐트는 3분 안에 위로 펴지게 돼 있고, 저런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열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저 에어 텐트는 4겹으로 되어 있는 단열층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그 단열도 충분하게 제공해 준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하이머 비전 벤처 때는 저 재질이 BASF라는 흔히 국내에서 바스프라고 부르는 데서 재료를 공급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 양산형에도 똑같이 BASF에서 공급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와서 여쭤봤을 때는 바스프가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또 궁금했던 것 하나가 비스너에서 만든 라이쇼 갤러리 TD라는 차량을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그 차량에도 똑같은 에어 텐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에어 텐트의 재질이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 메인 침실 공간을 저쪽으로 하고 뒤쪽에 또 테이블도 침실로 변환할 수 있어서 2명이 기본 자는 것이고, 위쪽에 있는 저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온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잘 때 그런 걱정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비스너 쪽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80도까지도 테스트를 다 했고, 시속 120km 정도 되는 바람이 불었을 때도 펴고 접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는 에어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차량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선셋 데크라는 건데요. 여기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비행기 표 값은 뽑은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벤츠 스프린터 기본 도어가 이렇게 아래 위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큰 돈을 들여야만 제작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밑으로 열리고 위쪽으로 또 창이 열리면서 여기 앉아서 생활할 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머리 쪽으로 비도 들여치지 않고 이렇게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지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사다리나 여기 나무나 이런 것들의 재질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고급지게 느껴져서, 제가 부자라면, 제가 3억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만족하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뭉클한데 여기 앉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아, 열심히 벌어서 이 차를 꼭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아, 사다리 넣는 거 보여주고 계십니다. Thank you. Like this.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고요. 아, Thank you.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주십사 부탁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에어레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리 같은 거 걸어서 여기 짐들 수납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편에 페블 그레이 색상을 보면 여기 자전거 캐리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수납판 같은 거 연결해서 이쪽에 짐을 싣고 다니실 수 있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돼 있어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잘 마련돼 있는데, 하이머 벤처 S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외부 수납판 공간이 적어서 짐을 수납할 곳이 많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에어레일 시스템을 통해서 수납판 공간을 별도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와 제 와이프처럼 짐을 단촐하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수납 안 하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견인고리까지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견인하실 수 있도록 또 마련돼 있고, 뒤쪽에 아웃트리거도 내려와서 잘 돼 있고,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상당히 각을 많이 줘서 올려놨기 때문에 오프로드 달리시거나 하실 때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머 벤처 S에는 외장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색상은 옵션이 들어간 색상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페블 그레이가 기본 색상입니다. 이 블루 메탈릭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이 외장 색상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형에는 16인치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고, 블루 메탈릭을 적용하게 되면 18인치 휠과 타이어가 또 들어가고, 안쪽에 언더베드 에어컨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페인트 색상과 휠만 바뀌는데 2천만 원이라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기본 사양들이 조금씩 변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와서 봤을 때는 둘 다 예뻐서 어떤 색상을 선택하든지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BASF랑 협업을 한 것들이 컨셉카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양산 차량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외장에 쓰이던 페인트가 차체의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는 크로마쿨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외장 페인트를 적용을 했었는데, 와서 물어봤을 때는 그런 페인트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고 일반적인 페인트가 들어갔고요. BASF로부터 공급받아서 제공하는 거 확실한 것은 여기 들어가는 랩터라는 페인트 도장인데, 이것은 국내 엠퍼러 차량에서 먼저 썼던 랩터 라이너랑 똑같은 재질처럼 보이고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데 돌 튀기고 이러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차량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은 오프로드 컨셉에 잘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어닝이 제공되는데, 어닝은 옵션 사항입니다. 기본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드 부분은 안쪽에 카세트 톨렛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C263S 모델이네요. 상당히 큰 게 또 들어가 있고, 보니까 SOG도 기본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볼 생각은 없었는데 프레스라고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18인치 휠과 타이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옵션 사항인데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청소 주입할 수 있는 데 있는데요. 이 차량 광고를 보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 용량 120리터입니다. 국내 소비자들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청소 용량이라서 만족하실지 사실 모르겠는데, 하이머에서는 일단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스통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차량의 기본 난방이 트루마의 D6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을 선택하시면 트루마 콤비 D6E가 들어가서 전기도 함께 쓸 수 있는 난방 시스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 시스템 설명드리면 또 설명드릴 부분은,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에어컨이 기본 사양이 아니라 옵션 사양입니다. 근데 옵션도 언더베드 에어컨이 들어가게 돼서 사피르 컴팩트라는 모델이 들어가는데 1.8kW 정도 되는 에어컨이라서 아마도 위쪽 에어 텐트 쪽에서 잘 때는 조금은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국내 소비자들한테 좀 그렇겠지만 유럽 소비자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또 단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외부 샤워기 이렇게 돼 있어서 밖에서 또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여기 일반적 전기인 입구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국내 차량들하고 좀 달라서 유럽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 들어가는 인산철 배터리가 330A고 들어가 있는 태양광 판넬은 위쪽 루프탑 텐트 쪽에 115W짜리 3개가 들어가서 345W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자급자족이라고 하이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작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330Ah 정도면 대부분 캠핑장에 가서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유럽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된다면 빈 공간에 또 배터리를 채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안 드렸던 거 몇 개만 더 설명드리면, 이 차량에는 클리어 리큐라는 하이머의 정수 시스템도 마련돼 있어서 시간당 120리터의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또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도 적용되고 있고요. 캠핑용 의자랑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기본 옵션 사용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선택을 하시면 의자 밑쪽으로 또 수납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벤처 S 안쪽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가스 버너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덮개 마련되어 있는 싱크볼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쪽 보여드리면, 싱크볼은 이렇게 열어보면
상당히 큰 싱크볼이고, 이런 디테일들 같은 경우에 여기 걸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걸어서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안쪽에 전부 다 자연 소재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고급지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전들도 블랙으로 상당히 고급지게 돼 있고, 국내 제조사들에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미적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들 너무 아름답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양념장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다 마련돼 있고요. 안쪽으로도 이렇게 공간들 잘 마련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들 하나하나 다 마련돼 있는데, 끝쪽에 이렇게 가죽 마감된 거나 안쪽에 커틀러리 들어가 있는 거나 안쪽 수납 공간들 정말 만족스럽고, 이런 재질들도 정말 고급스러워서 확실히 비싼 차량이라는 게 느껴지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 하나하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 수납 공간에는 부족함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 아래쪽에는 이렇게 테이블 마련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이 이렇게 레일 방식으로 돼 있어서 침대 변환도 다 해주셨는데, 침대 변환했을 때 이거 쿠션들이 너무 많아서 다 치우고 보여드리기 사실 힘들고, 한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2명 눕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한 명 정도 이렇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씬한 분들이라면 2명도 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랑 제 와이프는 다이어트를 좀 하면 누울 수 있는 정도겠다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꿈만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차량 뒤쪽은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창이 다 마련되어 있고, 뒤쪽도 원래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인피니티 스크린이라고 해서 전체 밖을 180도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아까 주방이랑 똑같이 이렇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빔 프로젝터 설치가 가능해서 빔 프로젝터 옵션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빔 프로젝터를 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뒤쪽에 가려줄 수 있는 스크린도 같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맥스팬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방 쪽에서 냄새 빼거나 침실 쪽 공기순환도 시켜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랑 상당히 비슷해서 상당히 친근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조명이 돼 있는데, 조명도 위쪽으로도 쏠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쏠 수 있는 조명이고, 여기에 걸어서 펜던트처럼도 쓸 수 있는 조명인데 현재는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인데요, 정말 또 환상적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잡고 연 다음에 당겨주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화장실이 확장돼서 나오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 이렇게 잡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돼서 엄청나게 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변기, 위쪽으로 또 창까지 상당히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은 여기에 있는 레버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공간이 바뀌게 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차량 운전석입니다. 앞쪽에 벤츠 마크 돼 있고, 가운데 보시면 10.25인치 엠벅스 적용되어 있는 가운데 센터 패널 보실 수가 있는데, 확실히 고급 차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위쪽으로는 이렇게 또 수납함 공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예쁜 수납함들도 같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컨트롤 판넬이 있는데요, 이걸 정말 실물로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해외 제조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나 보고 싶었는데, 타이머 차량 모습 그대로 있고 전기 관련된 시계 이런 것들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안쪽에 보면 온도 조절 같고, 인스톨레이션 조금 어렵네요, 제가 보기에는 다 독일어라서. 근데 상당히 터치감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또 핸드폰 앱으로도 똑같이 다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판넬이 딱 사람 눈높이에 들어가 있고 한쪽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선진화된 회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국내에서도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감도 이렇게 나무 마감으로 딱 겉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다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오르내리실 때 다리 부딪히거나 이런 거 없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드림카의 침실 공간에 올라왔습니다. 양쪽으로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 단열재 적용되어 있는 에어 텐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튜브 재질처럼 되어 있는데 혁신 소재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열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밖을 바라본다고 하면 한번 밖을 바라볼게요. 온 김에 다 해봐야죠. 와, 여기에 앉기만 했는데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밖에 좋은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런 차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앱을 가지고
매트리스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상당히 딱딱하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혁신적인 매트리스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잠자리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처음 보는 기술인데 멋진 것 같습니다. 1등이라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매트리스의 아무튼 강도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워보면 제가 176 정도 되는데 누웠을 때 이쪽 부분이 좀 짧은 편인데 발끝이 나가진 않고 끝에 걸리게 돼 있고, 이쪽은 훨씬 더 키 크신 분들 누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폭은 제가 알기로 140cm 정도로 들었는데 충분히 2명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가 메인 침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전등도 마련돼 있고, 저기 있는 등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도 빛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스위치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위쪽에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독서등 2개도 돼 있어서 독서하시거나 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텐트 입구 위쪽으로는 해키창이 마련돼 있어서 공기순환도 시키실 수 있고 빛도 들어올 수 있게 잘 마련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머 벤츠 S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차라서 이 차를 보고 싶어서 사실 독일행 비행기를 끊었고 힘들게 해서 왔는데, 하이머 쪽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찍고 싶은 만큼 찍을 수 있었고,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삼각대 이렇게 들고 하는 것도 전부 허락을 해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이런 차 한 대 가지고 와이프랑 전 세계 여행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흥미있는 차량이었으면 좋겠고, 가격을 떠나서 이런 도전을 하는 하이머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카라반 살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